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죠? 아까 했던 댓글에서 보면은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모의 협회 대표견인 예. 황돌이가 싸움을 해서 진 적이 없을 만큼 강했다고 하던데 예. 노랭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강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댓글이 있었죠. 예. 근데 뭐 두 개가 황돌이가 됐든 저의 강화 노랭이가 됐든 예. 동시대에 또 있었고 예. 같은 서울에 있었지만 두 개의 싸움이 성사화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때 한참 진돗개 싸움이 유행이긴 했어도 왜 두 개가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이 황돌이는 싸움하고 하는 그 당시에 싸움을 좋아했던 그런 전주를 뒀던 거고 저희 노랭이는 박인호 씨 잘 아시겠지만 예. 수렵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노랭이가 싸움에 대한 일화가 뭐 노랭이 얘기에서도 얘기했지만 pitbull하고 싸운 적도 있고 많은 일화가 있어요. 예. 그지만 실질적으로 투견으로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싸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또 제가 아무리 뭐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또 노랭이의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게 절대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가상으로 재미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늦게 진돗개를 하신 분들은 저희 노랭이는 알고 있지만 예. 황돌이에 대해서 그거하고 상관없는 개들을 키우셨던 애호가들한테는 황돌이라는 개가 이름은 들어봤어도 익숙치 않은 개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황돌이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부터 제가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돌이라는 존재는 어떤 개였냐면 80년대 가장 싸움을 잘했던 개, 우리나라 진돗개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개로 통칭됐었습니다. 예. 그런 말을 들었던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일제감정기 때 예. 종로의 보스가 김도환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로의 보스는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예. 사람으로 통했던 것 같은 그런 예.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황돌이가 그 당시에 싸움을 잘했을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게 곰이라는 개였어요. 예. 뭐 늦게 아신 분들은 또 그 밀양계 창룡이가 싸웠던 곰을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곰이 아니라 이백이 곰이 있습니다. 예. 말로는 진도산 곰이라고 그래요. 그게가 진도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그게가 육지에서 들어갔던 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육지산 혼혈견입니다. 예. 근데 그 정도로 싸움개라고 하면 등치가 크고 아끼다, 차오, 믹스견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진돗개들이 아끼다, 차오의 믹스견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황돌이 얘기를 하면 이것도 당연히 그 시대의 육지산 믹스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황돌이를 브리딩한 분, 예. 한 분과 제가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황돌이는 외가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0년도 노랭이의 손접발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다른 개들도 진도에서 나온 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돌이 자체는 혈통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 첫째, 그런 오해는 하지 마셔라. 바로 잡아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진돗개는 수렵을 잘하든 싸움을 잘하든 예.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영리함과 영민함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은 분명히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진돗개는 영리하지 않습니다. 영민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시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황돌이하고 노랭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우수한 개들은 머리가 필연적으로 좋아야 된다고, 그것이 수반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두 개들, 황돌이와 저희 강화 노랭이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하나 재밌는 과거의 일이지만 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80년대입니다. 80년대 아마 마침 제가 진돗개 시작해서 입문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그 당시에 원로분들하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들하고 이제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람회 책자를
펼치면서 개를 보다가 예. 황돌이가 나오니까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한 원로가 이 개가 우리나라 진돗개 중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원로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황돌이가 어떤 외모였냐면 실제로 보면 얼굴에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막 이렇게 곰보처럼 사람으로 말하면 곰보처럼 막 이렇게 털이 안 난 것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이었어요. 평상시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이분이 복역하신 이 원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싸움을 잘하면 이렇게 두드러 맞냐고. 얼굴이 곰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많겠냐고. 이게 싸움을 못하니까 멍청하게 못하니까 두드러 맞고 하는 거지. 멍청해서 이건 버티는 게지. 버텨서 이기는 게지. 싸움 잘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두드러 맞아가면서 싸움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참 웃으면서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또 뜻이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 노랭이는 굉장히 영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시청자분께서도 상상 못할 정도로 영민한 일화가 많아요. 제가 그걸 왜 얘기를 못하느냐, 박인호 씨도 왜 그 얘기를 안 하느냐, 노랭이를 부려보거나 키워보거나 그 개를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영민합니다. 근데 황돌이는 아까 과거에 80년대 우리 전주의 원로께서 농담 삼아서 하셨던 말처럼 상대에게 잘 맞고 잘 버텼던 개예요. 하지만 우둔해요. 또 그 후손들이 제가 아는 한은 후손들을 보면 좀 우둔합니다. 황돌이 혈통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황돌이 혈통을 한 마리도 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 뭐 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인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죠. 누가 이겼을지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노랭이 견주로서 두 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뭐 주관적인 답을 드리면 황돌이 노랭이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황돌이가 매를 잘 맞는 개고 매를 잘 맞아서 싸움을 잘하는 개였습니다. 근데 우리 노랭이와 같은 강한 입봉을 가진 매를 맞아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측을 못 하실 텐데 노랭이 그 후손들의 유전적으로 물려주는 입봉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노랭이 혈통들 제가 번식한 후손들을 보면 그 무당도 그랬고 또 구미에 있던 또 독불이 가지고 오셨던 분이 갖고 있던 독불이 손자 도치라는 게 그게도 그랬고 자기보다 2배가 큰 풍산개들을 쌍을 붙이면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 정도로 입봉이 세고 그 정도로 영민하고 이런 싸움을 하는 게예요. 그런 많은 일화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황돌이가 버틴다? 절대 못 버팁니다. 저는 황돌이 계통들이 싸움하는 걸 수없이 봤어요. 노랭이와 같은 매를 버틸 수 있는 혈통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주관적으로 봤을 땐 황돌이는 노랭이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저는 노랭이 견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 개들을 간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우리 노랭이를 가지고 있었던 박인호 씨께서 황돌이의 동배 암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노랭이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 암캐를 사왔어요. 근데 그 암캐가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렸던 게냐면 같은 형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불렸던 황돌이보다 더 강하다고. 소위 어떤 사람들은 황돌이가 지 형제가 암놈한테는 못 이겨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개입니다. 그러니까 황돌이는 아니었지만 노랭이의 견주였던 박인호 씨께서 황돌이의 동배 그거보다 더 강하다는 동배 암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그 키우면서 아주 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로 이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노랭이와 황돌이의 대결 과연 누가 이겼을까라는 걸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녹취록이 있는데 이걸 듣기 전에 예. 여러분들 저번에 노랭이가 개우자하고 싸웠을 때 일화에 대한 얘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보면 개우자하고 철원에서 만났을 때 있었던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그 황돌이의 동배였던 그 암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인호 씨의 그날에 있었던 일을 예. 회상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여쭤본 거는 황돌이가 보면은 이제 황돌이를 수렵에 활용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 그거는 수렵이 되질 않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한 수렵을 하는 개들은 머리도 좋으면서 성품이 좋은 개들이거든요. 그렇지. 왜 내가 황돌이 계통을 저가냐면, 내가 그때 노랭이가 저기 강원도에서 개구진간 그걸 내가 만났다 그랬잖아. 예. 그때 황돌이 새끼 암놈이 있었단 말이요. 황돌이 형제. 아, 형제, 동배 암놈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그랬는데 그게 배때기 깔고 기어놀러 오는 바람에 내가 다 없애버렸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없애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로는 황돌이 형제간 암놈이 황돌이보다 성품은 더 뛰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성격은 좋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암놈을 키워보신 분으로서 이제 어땠냐 하는 걸 이제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자기 판단력이 없고, 일단은 자기가 봤을 때 좀 만만한 데에서 자기 성격이 나오는데, 네. 자기보다 세라고 하면은 성격이 안 나온다라고 내가 판단한 거요. 아, 그놈을. 그렇지. 왜냐면은 오수리인데도 못 들어갔고, 배우자. 그거 이제는 배터리 깔고 내려왔다니까. 개새끼를 전부 다 노랭이 혼자만 지키고 앉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내려오다가 우리 노랭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 올라가서 노랭이가 그 나무에 쫓아 올라놓고 딱 기다리고 앉은 걸, 그러면 주인이 올라가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한 마리도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개새끼도 아니라고 다 싹 날려버렸지. 참, 노랭이하고 황돌이하고 싸움 시키자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 말은 없었고, 그때는 만약에 내가 그때 노랭이 젊을 때 이빨 좋았잖아. 네. 그때는 황돌이 같은 거 그렇게 붙으면은 잘못 주고. 그렇죠. 그런 이뽕 갖고는 노랭이 이뽕 못 겠는데, 삐뿔이야, 현지에 뛰는 삐뿔이 이뽕을 같이 맞물으면은 삐뿔이 이빨을 놓는데, 진도가 그 이뽕을 견디겠어? 못 견디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건 분명히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셨을 때 보내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걸 나쁘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시대 문화였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게, 노랭이하고 개우자고 그걸 겪고 나서 내려와 봤더니 동네에 싹 내려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박인호 씨 성향상 충분히 그러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황돌이보다 더 강하다고 불렸던 박인호 씨가 소유했던 그 암깨와 그 하나의 일화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간접적인 비교로서 과연 어떤 개가 싸움을 떠나서 어떤 개가 더 우수한 개체인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측해보고 또 상상해보실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황돌이와 저희 노랭이가 싸움을 했다면 과연 누가 이겼을까? 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이 얘기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